어제까지 멀쩡하던 환자가 오늘은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조금만 일찍 병원에 데려왔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나이 89세, 신경외과 의사로 일해온 김영호입니다. 이제는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노화되고 뇌졸중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괜찮겠지, 그냥 피곤한 거겠지 하며 넘어가다가 제 수술대에 오른 환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때론 너무 늦어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하는 뇌졸중의 3가지 명확한 신호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단 몇 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발생 후 골든타임이 단 3시간에 불과합니다. 제가 곧 소개해 드릴 3가지 신호가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89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비결이자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의료 강의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간에 소개해 드릴 뇌졸중 체크리스트는 제가 수십 년간 응급실에서 사용해온 방법으로 꼭 메모해 두시면 언제 어디서든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수천 번의 수술 경험을 통해 확인한 뇌졸중의 첫 번째 위험 신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얼굴의 변화. F. 페이스. 갑작스러운 비대칭. 여러분,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환자의 얼굴입니다. 뇌졸중의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신호는 얼굴의 한쪽이 처지는 현상입니다. 50년 넘게 수술실에서 보아온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갑자기 입이 한쪽으로 삐뚤어지고 미소를 지으려고 해도 얼굴 한쪽만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뇌의 한쪽이 손상되어 반대쪽 얼굴 근육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거울을 보세요. 양쪽 입꼬리가 같은 높이로 올라가지 않거나 한쪽 눈이 다른 쪽보다 더 처져 있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십시오. 이것은 뇌졸중의 가장 명확한 징후입니다. 제 환자 중 76세 김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을 때 입이 한쪽으로 돌아간 것을 발견했지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단 4시간 후 그녀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골든타임을 놓친 케이스였습니다. 2. 팔의 마비. A. 암, 힘의 비대칭. 두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팔의 마비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뇌의 혈류 장애로 인해 신체 한쪽을 담당하는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어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거나 회전하거나 떨리면 이는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5세 박 선생님은 골프를 치던 중 갑자기 오른팔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다행히 동반자가 뇌졸중 증상임을 알아차리고 즉시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덕분에 그는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3. 언어장애. S. 스피치, 말의 변화.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언어장애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문장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언어를 담당하는 뇌 영역 대부분 좌방구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간단한 테스트로 맑은 하늘에 피어난 민들레와 같은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보세요. 갑자기 이런 문장을 말하기 어려워진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십시오. 제 환자 중 58세 이 과장님은 중요한 회의 중 갑자기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과로로 피곤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의학 지식이 있던 한 동료가 즉시 뇌졸중을 의심하고 119를 불렀습니다. 이 빠른 대처로 그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몸에서 보내는 마지막 3가지 경고 신호. 지금까지 응급실로 즉시 가야 하는 3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이 오기 전 우리 몸은 종종 며칠 혹은 몇 주 전부터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50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전조 증상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원인 없는 극심한 두통. 제가 본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 중 상당수는 발병 1-2주 전에 평소와 다른 극심한 두통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심한 두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이는 뇌출혈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민호입니다. 72세고요. 평생 두통 한 번 없이 살았어요. 건강에는 자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통증이 왔어요. 평생 이런 두통은 처음이야라고 아내에게 말했죠. 그런데 아내가 병원에 가보자고 했을 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자고 나면 나아지겠지라며 고집을 부렸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3일 후 저는 의식을 잃었고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영호 선생님이 직접 수술을 해주셨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첫 두통에서 검사를 받았더라면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평소와 다른 극심한 두통이 찾아오면 절대 참지 마세요. 그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2. 귀에서 들리는 마지막 신호. 뇌졸중 발생 전 여러분의 귀는 중요한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명, 귀 울림, 특히 맥박과 함께 울리는 소리나 한쪽 귀에서만 들리는 이상한 소리는 뇌혈관 문제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동훈 교수입니다. 2018년 제가 68세였을 때의 일입니다. 의학 강의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왼쪽 귀에서 쿵쿵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맥박 소리 같았죠? 처음에는 그냥 이명이라 생각하고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귀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2주가 지나도 계속되자 결국 김영호 선생님께 상담했습니다. 동훈아, 그건 귀 문제가 아니라 뇌 문제일 수 있어. 당장 MRI 검사를 받아보게. 라고 말씀하셨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간 대뇌 동맥에 동맥류가 발견되었고 이것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영호 선생님이 직접 수술을 해주셨고 다행히 저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리거나 한쪽 귀에서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단순한 이명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건 뇌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3. 설명할 수 없는 심한 어지러움과 균형장애.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특히 방향 감각 상실과 함께 나타나는 어지러움은 손해나 뇌간의 혈류 장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위험한 부위의 뇌졸중으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박종현입니다. 지금 79세고요. 2015년에 일주일 동안 심한 어지러움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오랜 친구인 김영호 박사에게 전화해서 영호야, 어지러워서 낚시는 다음에 가자고 했더니 즉시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저는 약국에서 멀미약 사 먹었어. 괜찮아질 거야 라며 대답했죠. 영호의 강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저는 집에서 쓰러졌고 내간 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호가 수술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저는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듭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영호야,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특히 며칠 동안 지속되는 어지러움은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받으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뇌졸중 체크리스트 패스트. 제가 50년간 응급실에서 사용해온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뇌졸중 체크 방법은 패스트입니다. 이 약자를 꼭 기억하세요. F. 페이스, 얼굴이 한쪽으로 처졌는가? A. 암즈, 한쪽 팔이 무력해졌는가? S. 스피치, 말이 어눌해졌는가? T. 타임, 시간이 생명이다. 즉시 119에 연락하라. 이 네 글자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발견 후 단 3시간 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뇌 손상이 영구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황금 법칙들, 89세 현역 신경외과 의사의 비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89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50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얻은 확실한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혈압관리, 뇌졸중 예방의 핵심.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인자입니다. 제 임상 경험상 뇌졸중 환자의 약 70%가 고혈압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세요. 정상 혈압은 120, 80 이하입니다. 만약 140, 90 이상이라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저도 60대 중반부터 약간의 고혈압이 있었지만 매일 혈압을 체크하고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저는 혈압 약 먹기 싫어서 병원에 안 갔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64세 김 선생님은 뇌출혈로 쓰러진 후 평생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혈압약은 부작용이 두렵다고 피하실 것이 아니라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2. 하루 30분의 걷기, 제 장수 비결. 걷기는 뇌졸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제 50년 경험상 규칙적으로 걷는 환자들은 뇌졸중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저는 89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간 걷습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며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가 지루하다고? 그렇다면 춤을 추세요. 77세 박 할머니는 매일 저녁 트로트에 맞춰 30분간 춤을 추셨고 5년 전 뇌졸중 진단 후에도 꾸준한 운동으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3. 금연 지금 당장 끊으세요. 흡연은 뇌졸중 위험을 2배에서 4배 증가시킵니다. 50년간 제가 본 젊은 뇌졸중 환자 중 상당수가 흡연자였습니다. 더 피우다가 죽을래? 제가 수술 후 57세 이 선생님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는 20대부터 하루 2컵씩 피웠고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완전히 담배를 끊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금연하기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을 찾으십시오. 하루만 참으면 됩니다. 내일은 또 하루만 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겨나가세요. 4. 술은 한 잔까지만. 과도한 음주는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폭음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저는 매일 저녁 와인 한 잔, 약 150ml만 마십니다. 적 포도주에 함유된 레스베라트롤은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발 소주 한 병만이라도. 72세 최 선생님이 수술 후 제게 애원하셨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두 번째 뇌졸중 발병 원인이 바로 과도한 음주였기에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그는 완전히 금주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5. 뇌 건강을 위한 식단, 지중해식 식이요법. 50년간의 관찰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환자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를 많이 섭취하세요. 특히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제가 104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과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은 덕분입니다. 제 은사이신 고 박 교수님의 마지막 조언이었습니다. 6. 스트레스 관리, 웃음이 최고의 약.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며 결국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저는 매일 20분간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 3번은 큰 소리로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웃음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웃으면 뇌가 젊어진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웃음 치료를 받은 뇌졸중 환자들의 회복 속도는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평균 30% 빨랐습니다. 7. 정기적인 건강검진, 최소 1년에 한 번. 무증상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이들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 정기검진에서만 발견됩니다. 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건강할 때 검사 받는 게 아깝다고요? 병원비보다 장례비가 더 비싼데? 제가 건강검진을 미루는 환자들에게 항상 하는 농담입니다. 웃으며 들으시지만 이는 냉엄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뇌졸중의 응급신호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0년 넘게 신경외과 의사로 일해온 89세의 경험에서 나온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3가지 응급신호, F. 얼굴의 비대칭, A. 팔의 마비, S. 말의 변화. 이 증상이 나타나면 T. 타임, 시간이 생명입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몸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 3가지. 원인 없는 극심한 두통, 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설명할 수 없는 심한 어지러움과 균형장애. 예방을 위한 황금 법칙들. 혈압관리, 하루 30분 걷기, 금연, 절주, 지중해식 식단, 스트레스 관리, 정기 건강검진.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50대 이상의 부모님, 친척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9세 노이사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건강할 때 관리하세요. 뇌졸중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놓치면 끝입니다 라는 제목처럼 건강 정보도 놓치면 소중한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을 통해 노후 건강, 인생 조언, 일상의 지혜를 담은 다양한 영상 오디오북을 계속해서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